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톡에서는 오랜만에 부동산 관련 뉴스 다뤄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아파트 분양가가 언제 이렇게 올랐나요? 저는 이거 요즘 최근에 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네.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랐는데요. 올 1월 기억나실 겁니다. 둔촌주공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발생했는데 네.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분양가가 전용 8사가 13억 대임에도 대규모 미계약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 그 광진구 자양동의 롯데캐슬 이스트폴이라는 아파트가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14억 9천. 3.3제곱미터당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당 4천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요. 4천만 원이요? 네,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평균 경쟁률이 98.4대 1이 나왔습니다. 100대 1 정도 경쟁률이 나올 정도로. 와. 이러니까 이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네. 광명 뉴타운에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요. 한 5월 정도 분양가가 10억 4,500이었는데 3개월 만에 12억 7,200만 원으로 2억 넘게 껑충 올랐습니다. 이거 뭔가요? 서로 막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뭐 워낙 이제 요즘 안 오르는 게 없다 보니까 건설 업체들도 뭐 네네. 인건비도 올랐다, 뭐 원자재비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건 뭐 100%다 믿을 수 있나요? 뭐 솔직히 100% 믿을 수는 없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믿고 장사한다는 말 솔직히 없잖아요. 저는 믿지 않거든요. 이 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는 뭐 토지 가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마진, 마케팅 비용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건축 자재비 비중은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분양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투자 심리가 상당히 회복이 됐고 급매물이 소진되고 네.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은 거고요.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캡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강제로 좀 물러줬는데 그 캡이 없어지다 보니까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세 번째는 주변 새 아파트 집값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연동해서 분양가도 따라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양가가 비싸도 이 정도 가격에 사도 시세보다는 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3개월 전보다 2억이 올랐으니까 분양가도 2억을 올려도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다,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뭐 바닥을 쳤습니까? 뭐 이런 질문드리면 안 되겠네요. 이미 그 분위기는 아닌 건가 보죠?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런데요. 네. 최근에 제가 현장 임장을 가고 모니터링을 해보면 또 현장 분위기는 최근 한 3개월 전하고는 조금 달라져가지고요. 조금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2, 3억도 올랐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자들은 지금 관망을 하면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에 4채는 그 실거래가가 10억이 넘었다.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그렇기도 하겠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거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중위 가격 정도 아파트 이상이 거래가 됐다는 거고요. 지금 분위기가 2020년 분위기처럼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인기 지역이나 오르는 지역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금 또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을 많이 보유하기보다는 더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집이 없는 분들이 불안해서 집을 사는 경우지 과거처럼 주택을 늘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수요자들이다. 실수요자 아니면 그렇죠. 대부분 실수요자고요. 네. 주택수를 늘리기에는 지금 취득세, 양도세 같은 경우에 뭐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풀어주긴 했지만 주택수를 더 늘리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 아파트들을 주로 연령별로 보면 누가 샀나를 또 들여다보면은 네. 3분의 1이 30대 이하. 그러니까 20, 30대가 샀다는 얘기예요. 네, 이 맞습니다. 사람들도 그럼 다 실수요자인가요? 20, 30대가 주택을 많이 가질 수는 없죠. 자금 여력이 그러니까요. 상당히 부족한 분들이고요. 무주택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성세대들 40대 이상들은 이미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샀고요. 30대들은 무주택 비중도 많고 기성세대들은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2012년 서울 집값 좀 많이 떨어졌었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는데 30대 2030들은 그런 직접적인 하락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믿음이 있어서 좀 공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꼭 이거는 여쭤봐야죠. 지금 집을 팔려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살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네. 적기 언제입니까?
사실은 뭐 정확한 정답은 없는데요. 저는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된 매물이 있다면 사셔도 되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금부터 3년 정도는 우리 과거처럼 굉장히 큰 폭의 시세 차익은 기대하기 힘들 거다. 네. 실거주 목적으로 한 길게 장기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러면 추가 하락이 있으면 지금 집을 팔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추가 하락이 되면 또 겁이 나서 못 사거든요. 그래서 네. 집 하나 있는 분들은 마음 편하게 그냥 거주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역시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앞으로 이게 보면 공급되는 물량은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분양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사는 배경 중에 하나가 주요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착공 물량이 줄어들고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면 중장기적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집값이 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도 이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입주 물량이라는 게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당장 입주 물량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바로 집값이 집값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네. 2018년, 19년 생각해 보면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 당시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년 내 가장 많은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랐습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거나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용감하게 뛰어들면서 가수요가 생기면 집값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토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어요. 네네. 이건 뭔가 공급 시장에 뭐 물량이 딸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분양가도 올라가고요. 집값이 좀 반등하는 이유를 좀 국토부도 분석을 해봤겠죠.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지금 앞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분양가도 지금이 가장 저렴하니까 지금 사야 된다는 논리가 있고요. 최근에 LH 철근 누락 사태 때문에 네. 공공 분양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LH가 아무래도 좀 심리 안정을 위해서 공급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대책을 지금 시그널 차원에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 하여간 이 대책이라는 게 타이밍이 딱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국토부에서 뭔가 타이밍에 맞는 대책을 착착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광진구에 짓고 있는 천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 4,050만 원, 84제곱미터형이 최고 15억 원에 육박했는데 일반 분양 전세대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의 이 신축 아파트도 평균 분양가가 3,300만 원, 넉 달 앞서 분양한 인근 아파트보다 평당 300만 원 비쌌지만 경쟁률은 80대 1, 1순위에서 완판됐습니다. 분양가 자체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서울 쪽은 확실하게 지금 분위기가 올라와서 웬만하면은 거의 다 된다라는 분위기가 사실 좀 많고요. 올해 수도권 새 아파트 일반 공급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023만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분양가 상승세는 전국으로 확산 중입니다. 부산에서도 지난 7월 3.3제곱미터당 2,334만 원, 대전에서도 2천만 원에 육박한 최고 분양가 기록이 나왔습니다. 건설사들은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 늘어난 공사비를 따지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인상폭이 과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너무 비싸죠. 아이들 월급쟁이들이 14억을 집을 살려고 마련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숨이 턱 막힙니다. 서울에서는 못 살 듯.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풀린 상황에서 최근 청약 열기가 살아나자 비싸도 팔린다는 분위기가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시장에서 반영되는 가격이 그 가격이 얼만큼 이익을 붙여서 나오는지 그게 데이터가 없잖아요. 최소한 신뢰성 있게 누군가 합의된 가격을 발표해야 되지 않겠나. 새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도 분양가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